재밌는 작업이에요. 뇌는요, 여러분이 어떤 한 문장을 써놓으면요, 작동 흥분 이론이라고 그 부위가, 글쓰기 부위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착수를 안 해놓으면 뇌는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뭘 착수를 해놓으면 뇌는 그때부터 그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러시아 심리학자인데요. 음식점에 갔는데 뭘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서빙을 받는 사람이 그걸 다 외워서 이제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다 외울까?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뭐 먹었는지 아냐? 그러니까 그건 또 까마득히 잊었어.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뇌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과제를 주면 그게 완결될 때까지 얘는 내가 딴 일을 해도 잊지 않아요.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못 잊는 건 어떻게든지 얘는 첫사랑을 성사시켜 보려고 혼자 계속 안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 그런 걸 더 많이 기억해요. 후회, 회한 이런 형태로 기억해요. 그거는 그 실패한 것을 어떻게 좀 복구해 보려고, 만회해 보려고 뇌는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는 다 그런 종류예요. 근데 반대로 완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잊어요. 뇌는 완벽하게 잊어요. 그래서 서빙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뭐 시켰는지를 까마득히 잊어요. 그 완결의 신호를 주는 것은 말하기, 글쓰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고 그러면요, 그거를 누구한텐가 말해보거나 글로 써보면 뇌는요, 아 이제 됐다, 완결됐다 해서 잊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써야 돼요. 근데 쓰다 보면 생각이 나요. 정신신경과에서 가보면 의사들이 하는 일은 말하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옛날에 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면 치유가 돼요. 뇌가 완결을 짓고 잊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글쓰기, 말하기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패턴 완성 기능이 있대요, 뇌에.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를 이렇게 써놓으면요, 뇌는 그거를 어떻게든 연관을 짓고 그 사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려고 그러고 공백을 스스로 메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 얼굴 커리커처 특징만 잡아놓은 걸 보고도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는 것은 우리 뇌의 패턴 완성 기능 때문에 그 여백을 뇌가 알아서 채워요. 그냥 특징만 딱 잡아줘도 전체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시사하는 바는요, 뭔가를 착수하는 거예요. 그리건 말이건 표현하고 쓰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속 갖고 있는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서 구술을 해주실 때는 항상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계속 말씀을 하셔야 생각이 계속 새로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발전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머릿속 생각을 자기 말로 한번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정리가 되죠. 그럼 저는 들으면서 막 받아 적어요. 1번, 2번 막 쓰고 막 별표를 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노트에 받아 적은 걸 들고 내려가서 행정관한테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고 또 설명을 해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정리해서 말해요. 정리되지 않으면 노트를 보면서 말하지만 노트를 그대로 줄줄줄 읽지 않아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그럼 또 그 친구는 들으면서 또 우리 행정관이 또 한 번 정리를 해요. 그리고 쓰는 게 이제 완전 정리하는 거죠. 그럼 역순으로 다시 제가 보고, 아, 이거는 대통령 생각,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교정을 하죠. 마지막으로 최종 대통령한테 가면 대통령이 또 그걸 교정을 하죠.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썼어. 그 쓴 내용을 옆에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말한 것을 들은 사람 보고 들은 내용을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도 썼어. 그러면 이 처음에 쓴 종이와 이 들은 내용을 쓴 내용을 비교를 해봤는데 뒤에 게 훨씬 이해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한번 번역을 했잖아요.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더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 말하기 쓰기라는 출력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요, 말을 하고 글을 쓰지 않으면, 자기를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저기 보면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욕구를 갖고 태어난대요. 하나는 인정 욕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욕구를 갖고 태어나요. 다른 하나는 권력 감정이라고 해요. 권력 감정. 막스 베버가 얘기한 권력 감정. 자기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변화시켜보고 누군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권력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난 중간만 갈래. 나는 남이 시키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한데?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에게가 자기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숨기고 사냐? 실패할까봐 그래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했는데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더 상처받을까봐. 나는 인정 이런 거 뭐 남 앞에 나서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좋은 직장에 가야 되겠다.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되겠다. 이거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디 다녀?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돈 많아서 먹는 건 똑같잖아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삼시세끼 먹는 거 똑같은데 왜 사람들이 돈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게 그 사람의 능력이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두 사람의 자기가 있대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나는 남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해서 아는 나. 그거는 후자는 누군가 인정한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근데 그 일치하지 않아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나를 이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남들이 얘기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인정투쟁을 한대요, 평생. 그래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니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나 요만한 사람이야. 평생을 그거를 키우는 게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투쟁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자크 락강이 이런 얘기했어요. 누구나 욕구를 타고난다. 욕구라는 것은 뭘 먹고 하여튼 우리가 욕구라는 게 있죠. 욕구를 타고나는데 자기 욕구를 표현한 게 요구라고 그랬어요. 요구.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애가 엄마 배고파. 그러면 욕구는 뭐예요? 식욕이에요. 욕구는. 근데 요구한 게 밥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요구했어. 근데 그 욕구 안에는 식욕도 있지만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를 밥 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다 표현하지 않고 요구는 항상 일부만을 표현을 해요. 욕구 중에 일부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욕망으로 남아있대요. 욕망으로. 그게 이제 표현되지 않은 욕구죠. 그게 이제 욕구 불만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려면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 여러분들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정받을 길은 없어요. 근데 표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말하기 글쓰기예요. 말하기 글쓰기를 안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답답해요.
자기도. 근데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나면 후련해요. 우리가 왜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 소통을 지금 거론하냐면, 그 기저에는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어느 조직에 가면 말도 자유롭게 하고 이 말이 많고 이런 데서,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편해요. 어떤 데 가면 답답하고 말이 없는 조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사람이 말을 표현하고 말을 들을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우선 많이 자기가 뭐에 대해서 알면요, 제가 김우중 회장을 모실 때 김우중 배우 그룹 전체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회장한테 직접 들으니까 제가 착각을 하기를 배우 그룹이 내 것 같다는 착각이 들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일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게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되는 요건은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말하고, 이게 자기 삶의 주인이기도 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만약에 어디 조직이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갔는데 엄마 아빠가 뭔 일로 굉장히 뭐가 싸운 것 같아. 근데 나한테 말을 안 해줘. 그리고 내가 뭔가 물어볼 수도 없어. 뭘 물어보면 화를 펄컥 내니까. 그러면 말을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걔는 계속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고요. 걔는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 싸야 돼요. 뭐 일방적으로 먹기만 하고 배출을 안 해도 안 되고요. 또 들어오는 게 없으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야 돼요. 이게 계속 순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영양분을 먹고 싸고 하는데, 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뭐 느낀 마음, 감정, 그것은 순환을 안 해요?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만 해도 답답해요. 반드시 나가야 돼요. 누구한테가 들은 얘기는 누구한테 가서 할 때 진짜 자기께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감정을 행사하기 위해서도요, 말하기 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뭔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고, 결국은 나중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회사 생활은 말과 글로 해요. 공장에 가서 몸을 쓰지 않는 한 말하기, 글쓰기가 핵심 경쟁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거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질 않았어요. 읽기 듣기만 했지. 매일 국어 시간이, 원래 국어 시간이 4가지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뭘 분석하는 거, 만연체, 우유체, 무슨 뭐 주제가 뭐고, 요지를 파악하고, 무슨 뭐 이 작가의 호가 뭐고, 그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것만 계속 한 거예요. 언제 국어 시간에 자기 말할 기회를 주고, 뭐 쓰는 시간, 저희 때 작문 시간이 있었는데 작문 시간에 작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자기가 결국 행복하려면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4가지의 어떤 흐름 위에서 살아야 돼요. 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어딘가 들은 얘기는요, 반드시 하세요. 어디 가서. 그 다음에 들은 얘기를 쓰세요. 또 쓴 거는 누구한가 말해보세요. 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게 나예요. 근데 여러분만의 진지가 필요해요.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에 허브가 필요해요.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블로그도 좋고요, 메모장도 좋고, 뭐 에버노트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온라인 메모장 뭐든지 좋아요. 네이버 뭐도 좋고. 그런 진지를 하나, 자기만의 진지를 가져보세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어디 가서 읽거나 들은 얘기를 거기다 쓰고, 또 쓴 거를 누구한테 말하고, 계속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들락달락 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 한 2년간을 그렇게 사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걸 하면요, 자기가 막 이렇게 고양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어떤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뭔가 안이 내가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당장에 뭐 블로그나 뭐 하나 만들어서 근데 하다 보면요. 그걸 쓰기 위해서 막 읽게 돼요. 그걸 쓰기 위해서 막 동영상 강의를 들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축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돼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한다고 해봐요. 블로그에 자기 생각이 한 100개 정도 쌓이잖아요. 100개 정도의 글을 자기가 올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게 그 양이 질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그때부터 이상 어떻게 변하냐면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막 이걸 관리해 보려고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은 쌓였을 때 축적해서 생기는 거.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회에서는 욕심이라는 게 없었죠. 뭔가 축적되고 쌓였을 때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회장들은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요. 일용직 노동자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안 내요. 예를 들어서 눈이 왔는데 펑펑 쌓였을 때 그걸로 눈사람 만들까, 눈싸움 할까, 이 궁리하고 욕심내고 사는 거죠. 싸래기 눈 와서 눈이 안 쌓이면 그런 욕심이 안 나요. 그 욕심이 나는 삶이요. 굉장히 행복해요. 막 의욕에 차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느낌이고, 그걸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라고 그랬어요. 코나투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어떤 완성해 가고 싶고 뭔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걸 향해서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그 옛날에 뭐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게 숙고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아까 만든 진찌가 제2의 자기예요. 분신이야. 거기에 자기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쌓여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은 책을 쓰세요. 책을 쓰는 걸로 목표로 그 진찌를 관리하셔도 돼요. 앞으로요, 제가 출판사에 한 3년, 작년 말까지 3년 있었는데요. 앞으로 3년, 5년 내에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책이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건 자기 어떤 책과 같은 게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120살 사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이제 120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뭐 한 기껏 많이 해봤자 60년이고 나머지 60년은 그냥 자기 이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디 회사 직원이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장관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거 다 떨어져요. 그 레테르가 다 떨어지고 명함도 없고 소속도 없고 그냥 자기 홀로 자기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경쟁력으로. 그럴 때 유일한 무기는요, 결국은 자기의 어떤 정리된 생각,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어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책이라는 형태로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뭐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함이 없고 이력서가 없는, 그 당시엔 책 하나가 그냥 자기 명함이고 자기 이력서고 뭐든지 하시려면 그 책을 통해서 이미 책을 하나 됐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해봤다는 거고, 또는 자기 어떤 전문 분야를 집대성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책이건 간에 수필이 됐건 자서전이 됐건 아니면 자기계발서 비슷하게 내가 평생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한번 쫙 정리를 한 책이 됐건, 자기 책이 있는, 굳이 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한 권의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그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쓰는 과정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써야 되겠다. 그 제목을 한번 떠올려보고 목차를 잡아보고 그러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생각이 나요. 목차에서 빈칸이 보여요. 이건 앞으로 더 공부하고 더 경험하고 이래야 되겠구나 생각이 나고요. 책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만약에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쭉 쓰는 사람은요, 뭘 하나를 새롭게 아는 게 그렇게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고요. 모든 게 내 책 쓰기의 어떤 글감으로 오늘 하나 찾았다. 그런 사람한테는요, 막 인생에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쓸 때는요, 승승장구하고 뭐
이런 얘기는요 못 써요. 독자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얘기를 독자는 좋아해요. 맵고 짜고 쓰고 이런 얘기.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자기 스스로 야, 오늘 책 중요하게 글감을 하나 내가 만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책에서요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얘기만 쓰면 찌질하다고 그래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그것을 딛고 일어난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야말로 인간 승리,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실패와 실수와 좌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돈 번 사람들 얘기할 때 반드시 자기 언제 부도 났고 뭐 했고 이런 얘기가 꼭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내가 딛고 일어섰는가, 그 딛고 일어서는 방법을, 자기만의 노하우를 자기 책에서 소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감동해요. 그러면 그걸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써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일단은 뭔가 하나를 글감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극복하는 기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훌륭한 나중에 자기 책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책 한 권이에요. 우리가 뭘 남깁니까? 죽으면? 저는 회사 생활도 가만히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뭐 청와대건 어디 기업에서 한 건 딱 남는 건 두 가지 남더라고요. 하나는 추억이고요. 하나는 거기서 배운 내가 일을 하면서 나한테 떨어진 노하우예요. 뭐 전문성? 딱 두 가지 남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는 소프트한 거고 하나는 하드한 거예요. 그냥 소프트하기만 하면 뭔가 누구한테 주질 못해. 전문성이나 자기의 노하우가 없으면 이 추억은 재밌긴 한데요. 줄 게 없어요. 근데 책은요, 글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재미와 의미예요. 재미는 재밌지 않으면 아무도 안 읽어요. 재밌게 쓰려면 자기의 추억, 기억 이런 게 필요해요. 주로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한 얘기 중심으로. 그 추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기 과정에서 얻은 나의 노하우 전문성이에요. 그게 의미예요. 재밌게 읽었는데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독자는 화를 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책의 형태로 독자와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만날 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의 에피소드와 일화와 추억을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걸 얻었다. 그걸 자녀들한테 정말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녀가 그 시행착오를 딛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정말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입력만이 아니라 출력하는 사회가 돼야 되고요. 글쓰기 말하기 하는 사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경쟁력이요, 경쟁심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제가 대통령 모시고 해외 나가보면 어디나 우리 교민이 있고요. 그 교민들이 다 잘 살아요. 상위 그 사회에서 다 상위에서 살아요. 우리는 지고는 못 살아요. 배 아파서 절대 그러고 못 살아요. 누구 하여튼 하면 무조건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국민이 없어요. 경쟁심 하나는 세계 1등이에요. 그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거 안 하면요. 공유하고 참여하고 이런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거 안 하면요. 절대 여기서 한 단계 못 올라갑니다. 정치건 경제건 모든 게. 근데 우리가 지금 목에 딱 찼어요. 경쟁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왔어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요. 그 경쟁심 하나로 온 거예요. 지고는 못 살고 남이 잘 살면 배 아프고 이거 가지고 높은 교육열을 만들어내고 그 교육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읽기 듣기 잘하는 교육을 막 해가지고 남의 거 잘 베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국민들, 저는 뭐 민주주의 뭐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의 각성 수준이 높죠. 우리는 민도라든가 국민성 이런 수준이 저런 데 가보세요. 중남미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심지어 유럽, 미국도
똑똑한 소수 엘리트들이 각성돼 있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이렇게 각성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운전기사분들 보세요. 다 정치평론가예요. 그 사람들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저쪽 가보면 대다수 한 80~90%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정치 엘리트들이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 게 다 센 거예요. 경쟁심 이런 게. 근데 협력의 경험이 없고 누군가 연대하고 이런 것을 그거는 국민 책임이 아니고 사회 지배층이 그런 걸 한 번도 시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에서 가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제발 그 혼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하지 말고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자기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그게 이제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게 살았고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그래서 눈치 보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항상 뭔가 스스로 검열하고 제약을 받고 유리천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 거기를 벗어나와 깨고 나와서 정말 자기 의견을 활발하게 얘기하고 세상에요. 자기가 제일 귀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는 순간 이 세상은 없거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내가 제일 귀한 존재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데 언놈이 뭐라 그래?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 사람은 정답을 알아요? 정답을 누가 정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각자가 자기 할 말을 하고 자신 있게 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연대 뭐 협력 그랬는데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남에게 관심 갖고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런 어떤 공감 능력, 남에 대한 관심, 연대, 협력, 참여, 공유 이런 가치들이 앞으로 이제 되면 정말 우리는 우리 국민 어떤 역량으로 봤을 때 뭐 선진국으로 가는 건 당연하고 세계 나는 2위 뭐 경제대국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각자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그 길로 가는 방법부터 두 가지. 예.